오늘은 오늘은 이번 시간은 이제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첫 번째 단원에 이제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나간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 나와서 이제 진짜 진도를 본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 먼저 몬순 아시아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조금 왜 몬순 아시아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몬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계절이라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왜 계절이라는 말이 붙었느냐? 우리나라도 해당하는데 그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이런 기후 지역을 우리는 몬순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쪽 인도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도양과 이쪽 아시아 대륙 사이에 여름에는 바다에서 이제 덥고 습한 바람이, 겨울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서늘한 바람이 대륙에서 불어오는, 이렇게 바람의 방향이 계절에 따라서 심하게 변하는 이쪽 지역을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몬순 아시아라고 붙였기 때문에 단원명도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아시아의 다른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서남아시아 지역, 이쪽은 다음 단원에서 따로 나누어서 배워볼 거야. 그래서 뭐 같은 아시아이긴 하지만 문화적으로든지 아니면은 그런 기후 지형적 전반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나누어서 우리가 그 진도를 나가볼 거고, 그래서 이제 4단원부터 시작되는 이 지역지리 단원에서는 어떠한 내용들이 보통 구성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 2단원과 3단원에서 각각 기후 지형, 그리고 도시, 인구, 자원, 문화,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지. 그런 내용을 이제 4, 5, 6, 7단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지역에 맞춰서 심화하고 조금 더 사례 위주로 이렇게 배워볼 건데, 그래서 대부분은 크게 세 개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앞에 이제 두 단원에서는 각각 이제 인문지리 내용, 자연지리 내용, 인문지리 내용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단원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원이 이제 어떤 그 지역의 특징적인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래서 교과서에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게 되면은 4단원 같은 경우는 민족 및 종교적 차이라는 내용이 이제 3단원에 자리를 하고 있고, 5단원 같은 경우는 사막화, 우리 사헬지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건조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니까 당연히 사막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6단원 같은 경우는 지역의 통합과 분리운동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의 다양한 이오라는 어떤 통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어나 종교, 민족 간의 이제 분쟁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런 분리운동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단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중남부 아메리카에서는 그 자원 개발을 둘러싼 과제라고 해서 혹시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남부 아프리카 지역의 다이아몬드나 금 광산 이런 데에서 착취라든지 아니면은 열심히 그 자원을 캐서 이러한 돈을 버는 것은 이제 선진국의 그런 회사들이 가져간다든지 이런 문제들, 아니면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역시 그 석유라든지 아니면 각종 자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모든 이제 지역지리 단원에 있는 내용들이 앞에서 배운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 지역들마다 조금 더 특징적이고, 그리고 또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보면은, 먼저 자연환경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 몬순과 관련해서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계절풍이라는 기후가 사람들의 생활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생활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다루게 될 거야. 그래서 계절풍 기후를 대표하는 작물이 쌀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제 식생활 하면은 쌀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자포니카, 인디카라고 하는
두 개의 쌀 종류에 대해서 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계절 풍기후를 반영해서 당연히 가옥, 집이나 그 의류, 옷 같은 것들도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어떠한 전통 가옥이나 전통 의류가 의상이 발달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야. 그래서 그냥 단순히 뭐 멋을 내거나 아니면 예뻐서 입는다기보다는 이런 기후 환경이 전부 이제 의생활, 주생활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야. 뭐 이거 말고도 이제 몬순아시아나 오세아니아 지역에도 그 열대기후 지역이 나타나니까 이거랑 관련해서 기후작물 아니면 플랜테이션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의 분포와 이동, 산업구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크게 이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뭐 브루나이 이쪽 지역에 있는 석유, 천연가스 그리고 주석 뭐 이런 자원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중국과 호주 이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안정된 지역에서 뭐 철광석이나 석탄과 같은 자원들 이런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산업하면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산업국가이고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의 여러 국가들 최근에 이제 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거든. 그래서 이쪽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들보다는 뭐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쪽은 조금 더 경제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도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는가 이런 이야기도 간단히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얘기하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제조업이 발달하고 있는 지역이면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이유가 미국과의 시차 그리고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활용한다는 점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거고 이쪽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얘기 이 정도에다가 일본도 이제 첨단 산업이 발달한 나라니까 같이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반면에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에서는 자원을 보통 좀 수출하는 쪽이지. 그래서 이 자원이 어디로 수출이 되는가? 보면 뭐 근데 큰 흐름은 이렇게 뭐 아니면은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되겠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주요 자원의 분포, 이동, 산업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이거 말고도 이제 자원 하면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자원 얘기했었지.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 식량 자원 하면은 아까 계절풍 기후 이야기하면서 그 쌀 얘기했었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역에서는 주요 농산물이 쌀이니까 쌀 같은 거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축 식량 자원 하면 다시 이제 곡물과 가축으로 나뉘어지니까 가축하면 역시 이제 인도나 중국 아무데도 땅덩어리도 넓고 이제 인구도 많으니까 많은 양을 사육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이제 넓은 땅에서 방목의 형태로 많은 동물을 키운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뉴질랜드까지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이 단원에서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민족 및 인종, 종교적 차이에 대한 내용인데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 넓은 지역이니까 되게 이제 다양하고 많은 민족,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러다 보니 뭐 잘 어우러져서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갈등이라든지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분쟁 지역에 대해서도 미리 다루고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맞아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 이런 갈등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한 가지 더 하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문제가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냥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국가별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까지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단원을 다루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크게 종교 얘기하면 보통 이쪽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지도를 잡을 수가 있지. 그러면은 어때? 이 지도에는 힌두교 국가도 있고 여기 다 불교지. 불교 믿는 지역도 있고 이쪽 지역은 뭐야? 전부 다 또 이슬람교를 다 믿는 지역. 필리핀 혼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지역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쩌면 인도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도 여기 이슬람교 있고 여기 불교 있으니까. 아니면 또 이제 저번에는 이렇게도 물어봤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잘라서 여기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크리스트교 국가가 하나 더 생기지. 여기도 크리스트교 국가.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종교가 나타나는 지역이구나 라는 거 한 가지. 민족 같은 경우는 차마 이 지도에 표시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다루기는 힘들 텐데, 특히 이제 뭐 너무 열심히 하느라고 모니터가 버티지 못했어. 이제 원주민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원주민 같은 경우는 어이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이름 어보리진이나 아니면은 에보리진이 같은 말이야. 이 원주민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마오리족. 이렇게 이제 두 지역의 원주민, 여기는 이제 백인들이 이주하면서 어떤 다시 발달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 지역이니까 이런 이주해온 백인들과 그리고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또 이제 인종이 다양한 곳 하면은 중국이지. 중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소수민족들, 뭐 되게 중국은 땅이 크니까 소수민족조차도 엄청 많아가지고, 뭐 이제 이쪽 남쪽에 있는 좌족, 광시성에 살고 있어서 광시좌족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수민족이라고 하고, 이제 달라이라마로 유명한 여기 티베트, 여기도 역시 지역의 이름을 따서 시장 자치구.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은 여기는 위구르족. 티베트 사람들은 이제 불교 믿는데 티베트 불교, 라마교 이렇게 부르는 이 불교를 믿고 있으니까 여기도 뭐 인종도 종교도 다르고,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부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한족, 중국의 동아시아의 상이 아니라 이쪽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위구르족 같은 경우는 종교 같은 경우도 이슬람을 이제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 역시 이제 인종이나 종교 둘 다 원래 중국 사람들과 좀 다른 경우를 확인을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여기 뭐 더하면 여기 네이몽골 자치구의 이제 몽골족이고, 이쪽 하면은 우리나라랑 관련 있는 조선족들이 사는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민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야. 요 정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마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원들이 대부분 그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2단원, 3단원이 힘들었던 이유가 8단원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낯선 내용들을 끊임없이 이제 들어야 해서 조금 힘이 들었을 수가 있는데, 4, 5, 6, 7단원은 한 번 배웠던 내용들이 다 이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러한 현상, 이러한 뭐 문화,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지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 이거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3단원, 1, 2, 3, 8단원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우리가 건물을 처음부터 세우는 과정이었다면은 4, 5, 6, 7단원은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든 건물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거, 소파도 놓고 뭐 TV도 놓고 액자 끼우고 이러는 과정이니까 조금은 부담 없이, 그리고 하지만 이제 대신에 계속 이제 구체적인 지역이나 국가명 같은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옆에 지도를 좀 놓고서 같이 이제 이게 어디였지 하면서 기억을 해주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2학기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되게 즐거울 거야. 즐겁게 세계지리 공부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좀 짧게 간단하게 우리 원순아시아, 오세아니아 그리고 지역지리를 시작하는 브리핑을 한번 해봤고, 다음 시간 이제 학교 와서 같이 즐겁게 실제 수업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